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북 혁신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군에 걸쳐서 조성됐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한 지붕 두 가족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혁신도시는 진천, 덕산과 음성, 맹동 두 지역으로 나뉩니다. 편입 면적은 비슷하지만 진천은 주거지역으로 음성은 공공기관과 상업지역으로 특화됐습니다. 문제는 도시가 성숙할수록 덕산과 맹동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 아파트가 밀집한 덕산은 해마다 주민이 늘어 지난해 7월 면에서 읍으로 승격했습니다. 이에 반해 맹동과 인근의 금왕은 이른바 빨대 효과로 인구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구가 화두인데 인구로만 봤을 때는 불균형이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균형을 좀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 혁신도시에는 보시는 것처럼 노는 땅이 14필지 남아 있습니다. 음성구는 이 가운데 3필지 정도를 공동주택지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일부에 3,000세대 안팎의 아파트를 지어서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의 유일한 난관은 진천군의 협조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 변경이 필요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대까지 한 20조 아니더라도 반대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했을 거니까요. 이런 가운데 충북 혁신도시 정주 여건의 아킬레스건인 의료 인프라 부족은 오는 2023년 소방복합치유센터가 개원하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유튜브 등을 활용해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는 공무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럴 경우 겸직을 금지한 공무원법과 충돌하게 되죠. 과연 어느 수준까지 겸직으로 봐야 할지 좀 애매한데요. 그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사과를 찾아라입니다. 충주시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7만 5천 명입니다. 서울과 함께 전국 자치단체 중 압도적으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충주시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없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수익 신청을 해야 수익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수익 신청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수익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36만 명으로 이로 인한 수익도 발생합니다. 충북 지역의 경우에도 현재 56명의 공무원이 개인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적은 금액이지만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들의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해 새로운 지침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액이라도 수익이 발생한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도록 한 건데 그 기준은 구독자 수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직무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이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직을 허가하는 건데 겸직 허가를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그냥 몰래 하신다고라면 감사 대상이 되고 징계 요구 사항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으로 새로운 지침을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무원 개인이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대학들의 취업률 무한 경쟁 속에 충북보건과학대학교의 선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보건과 과학 양대 계열로 학과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대학 이름까지 과감하게 바꾼 성견 지명이 빛을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용권 기자입니다. 충북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입니다. 마네킹으로 감염과 호흡기 합병증 예방을 위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4년제로 개편한 간호학과는 평균 20대 1 안팎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정원도 8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년제는 전문학사 과정인 거고요. 4년제는 학사 과정이어서 학사로 졸업했을 때 더 전문적인 인적 자원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보건과학대는 지난 2012년 주성대에서 간판을 바꾸던 뒤 언어재활 보청기과와 바이오생명제약과 등 8개 보건계열 학과와 과학기술계열 1개 학과를 전격 신설했습니다. 치위생과는 3년 연속 100%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하며 지난해에는 전국 2곳에게만 주는
우수 교수학습 지원 전문대학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간판 교체는 취업률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기록인 2018년 말 취업률은 77.7%로 대전, 충청 16개 대학 중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학생들의 질도 좀 많이 높아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과의 구조조정도 지금 이 보건의료, 공학 쪽으로 단순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교육을 집중시켜. 학령 인구 감소와 대학 운영진의 송사 등 내부 외환 속에서도 보건과학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국 최고 취업률 대학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폐기물 소각장이 밀집된 청주시 북이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 영향 조사가 오는 3월쯤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문조사 기관으로 선정된 충북대 의대 김용대 교수 연구팀은 북이면 주민 1,500여 명의 건강 상황을 조사해 진천군 이월면과 청주시 미원면 주민 300여 명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41일간 열린 청주 공예비엔날레의 경제 파급 효과가 5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를 수행한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는 157억여 원의 직접 효과와 351억여 원의 파생 효과를 얻은 걸로 분석했습니다. 또 417명의 내국인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80%의 관람객이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증평, 진천, 음성 지역 출마설이 나왔던 임호선 전 경찰청 차장이 결국 출마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부 3군 민주당의 유력 주자였던 임 전 차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대표했던 당사자가 정계로 나서는 것이 적절한 처신인가 의문이 들었다며 불출마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설 연휴를 맞아 오늘부터 27일까지 종합 치안 활동에 돌입합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인력을 총동원해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휴 하루 전부터는 평균 300여 명의 경력과 10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해 귀성귀경길 교통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겨울 벚꽃축제와 얼음축제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 제천에 주말 동안 20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제천시는 의림지 일원과 시내에서 펼쳐지는 겨울축제 관람객 중 70% 이상이 외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2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겨울축제는 제천 시내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 스키협회가 주관하고 주식회사 INS가 협찬하는 청소년 희망 스키캠프가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 스키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이 캠프에는 청주시 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30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태환 충북스키협회 회장은 학생들이 스키캠프에서의 행복한 추억들을 통해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 공청회가 오후 2시 강내복지회관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밤생산자연합회 정기총회가 오전 11시 시청 탄금홀에서 있습니다. 음성에서는 설맞이 가래떡 썰기 행사가 오전 9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1cm 미만입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청주 0도, 충주 보은 영하 1도 등 영하 3도에서 1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6도, 충주 5도 등 4도에서 6도가량 되겠습니다.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로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